다음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셀카 봉든 대통령 찡찡이와 TV 시청 찡찡이가 뭔지 잠시 후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어제 100일 취임 기자회견을 했고요. 오늘은 소소한 얘기, 백악관에서 100일 동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이 관저 주변을 우리 마루 또는 토리, 찡찡이하고 함께 이렇게 또 산책을 한다든지, 찡찡이는 또 함께 TV 뉴스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시간이 좀 행복한 시간이죠. 저는 이니 별명 좋아요. 근데 이니 하니까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져서 좋고요. 뭐 수기도 제가 옛날에 그렇게 부르기도 했으니까 그것도. 네, 허 교수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생활을 공개한 셈인데 저는 참 재밌었던 부분이 사실 찡찡이가 고양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뉴스를 같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대통령이 뉴스를 볼 때 대통령이 이제 가슴 위에 딱 올라와서 앉는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됐죠. 그만큼 이 찡찡이가 애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고양이들이 보면 그렇게 애교가 많지는 않은데 이 고양이는 특별히 저렇게 애교가 많아가지고 대통령이 뉴스 보고 있을 때 대통령 옆에 가서 안겨 있으면 같이 보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이 평소에 뭐 많은 뭐 TV를 시청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뭐 저녁에 퇴근해서 9시 뉴스 정도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럴 때 이제 가까이 오니까 마치 고양이도 뉴스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뉴스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좋아하는 거죠, 고양이. 예, 뭐 이니, 쑥이 뭐 이렇게 좀 뭐 화기애애합니다. 이렇게 뭐 좀 두 분이 잘 지내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인이라는 애칭이 지금 생겼어요. 뭐 끝자 이제 문재인에서 인을 그게 길게 부르면서 인이가 됐는데 이걸 그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좋아하는 애칭이라고 하고요. 그 김정숙 여사의 그 숙자 보통 경상도 분들이 그 끝자 부르지 않나요? 이름 부를 때.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예, 아마 그렇죠. 연애 때 숙이라고 부르는 게 쑥이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연애 때 불렀던 또 애칭인데 그걸 많은 국민들이 또 인터넷상에서 또 저렇게 김정수 여사를 칭한 애칭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저런 사진들을 보는 게 정말 오랜만이죠. 이제 청와대에서의 소소한 일상들을. 이전에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일상을 보면서 부러워했었는데 뭐 한반도에 뭐 많은 그 중차대한 일들도 있습니다만 한번 저런 사진들이 주는 그 뭐랄까 좀 뭐 릴렉스 된다 그럴까요?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역대 다른 대통령들의 별명은 좀 듣기에 거북할 만큼 좀 이렇게 험한 별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험한 별명이 있었는데 이번 대통령만은 조금 이렇게 친근하고 좀 달콤한 별명을 갖고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 국민들에게 크게 위안이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이번 주제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백성문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번 인터뷰를 보면서 대통령도 살찔 걱정을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 참 친근하다라는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전 정권에 생각해보면 우리 세월호 7시간 생각이 나잖아요. 아직도 그 7시간 동안에 대통령이 뭘 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이 지나서도 80%가 넘는 뭐 80% 좀 안 되는 여론조사도 있지만 그런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음식을 좀 단촐한 걸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대통령이다 보니까 들어가면 이제 식사가 좀 잘 나오니까 이거 많이 먹으면 살찔까 봐 걱정이 된다. 그리고 뭐 예전에는 이제 뭐 2달에 한 번 정도 이발했는데 이제는 2주에 한 번씩 전속 이발사 때문에 이제 이발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냥 서민적인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좀 친근하다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지금 국가안보적인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과정에서도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안락함이나 그런 안심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어제 취임 100일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포털에 계속 글을 검색어를 만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문재인. 거기에 대해서 본인 또 셀카봉을 들었네요.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상당히 이제 소통하겠다는 그런 입장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경험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서 가장 긍정적이고 호응이 높은 그런 행보가 뭐냐 그러면 시장에 갔을 때, 시장에 갔을 때와 그다음에 허거를 했을 때, 이럴 때 그 상당히 반응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대통령 국민의 편에 있다, 같은 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공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셀카봉을 들고 사진 직접 찍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하는 모습과 대통령이 나로서는 똑같은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같은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그 공감을 통해서 감동을 주겠다라는 그런 정책적 의지 그리고 국정 행보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행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뭐 오늘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 추도식이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 참석했습니다. 추도사 들어보시겠습니다. 80년 전 하이도의 소녀는 청운의 뜻을 품고 설레는 가슴으로 목포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고 김대중 자서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 소년의 이름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용기가 되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김대중 대통령의 후계자라긴 그렇고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은 적자는 누굽니까? 그 적자는 뭐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이라든지 예. 이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안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에 그 업으로 했던 그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고 그리고 남북이 평화로워지면서 그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는 지역 차별을 없애고 동서 통합을 이루어내는 이런 것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숙명처럼 가지고 있었던 또 실천하고 싶었던 그런 정치적 목표였거든요. 그것을 누가 가장 잘 계승해서 성취해 나가느냐. 그 사람이 계승자가 되고 적통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가장 근접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이제 인간적으로 더 뭐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비서실장 출신의 박지원 대표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그 정치적 소망을 이룩하고 있는 사람,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적자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적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추도사에 보면은 그런 의미가 굉장히 내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개성하고 호남의 적통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개인적으로 본받고 싶은 정의로운 삶이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도 필요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무너진 나라를 이렇게 세운다는 각오가 있다. 이것이 20년 전에 IMF 때 김대중 대통령이 느꼈던 그 상황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라는 부분이고 참여정부 이후 단 한 건의 군사 충돌도 없었다. 햇볕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 개선을 하겠다는 부분을 의지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도 공유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작년 4월 김홍걸 위원장하고 하이드를 찾았다. 바다를 봤다. 내가 태어난 거제도 그리고 부산 영도하고 똑같은 느낌이었다. 이런 어떤 정서적 일체감까지도 거론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물론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라는 것은 분명히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호남만큼 정치적 성숙기가 활황할 데가 없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국민의당이라든가 민주당으로부터 구애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호남의 적통이라든가 대권을 이끌 만한 그런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호남에 대한 인적인 개편 이 부분이 호남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 대한 비중을 얼마만큼 두고 있는지 그건 뭐 그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예. 이 변호사님 오늘 추도식에서 또 묘한 장면이 하나 나온 게 이제 안철수 전 대표도 추도식에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난해 추도식이 생각이 나는 게 지난해에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이제 나란히 앉아 예, 있었는데 눈을 감고 뜨고 표정은 담담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대통령과 전 대통령 후보 신분으로 만났네요.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낙선은 거의 저승길과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 뭐 워낙 이제 신문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또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전당대회 이제 대표로 다시 대표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나왔지만 또 이런저런 그 반대 의견들도 많고 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글쎄 안철수 전 대표에게 할 수 있는 덕담이라면 인생사 세웅지마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예. 네. 어쨌든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DJ 김대중 대통령이 적자 얘기에서도 호남을 잡아야 되고 안철수
전 대표 좀 많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불편했고요. 뭐 호남을 고려로 해서 두 당이 그렇게 이제 지지 기반을 둘 수밖에 없게 그렇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전략적 전술은 상당히 잘 하는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은 뭐 TK권에 대한 공약도 그렇고 지금 호남권에 대한 공약도 그런데 호남권에 대한 공약 자체는 공약이기보다도 이 지지도를 고착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던 거 이런 것들은 종결적 의미로 이야기하지 않고 진영적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호남의 지지도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인터뷰 하셨는데 소소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근데 소소한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불편함인가요? 청와대 주변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와 가깝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기자회견, 장기 천만농성, 대규모 행진 등으로 인도를 점령하고 고성능 앰프의 소음으로 우리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작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은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입니다. 이제는 제발 마을의 평온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네, 뭐 사실 대통령이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는데 정작 거기 사는 분들은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것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죠. 그런데 아무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한에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효자동에서 일어난 집회만 241건이라고 하니까 진짜 보시면 뭐 친박 집회부터 시작해서 금속노조 집회부터 그러니까 지금 촛불 집회를 지나서 이제 이 정권이 탄생하고 50년 만에 이제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고 나서 저 앞에 이제 저렇게 집회 시위가 많다 보니까 효자동 주민들이 오히려 역으로 침묵 시위를 하신다고 합니다. 한 80분 정도 모여서 여기 굉장히 오래 사신 분들이 제발 우리도 좀 조용히 좀 살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 본인들 목소리 내는 건 좋으나 마을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의 목소리만 내는 건 사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정책에 반영해달라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이게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폐해만 가게 된다면 본인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저 곳을 개방하게 된 문재인 대통령이 개방하게 된 이유는 국민과 가까이 다가가고 소통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통보다는 정작 저런 피해만 발생을 합니다. 그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곳이 막아야 됩니까? 예, 저곳이 어느 곳인가 하면은 어제 그 기자회견을 했던 영빈관 앞에 그 청와대 분수광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시위하기가 가장 좋은 데입니다. 거기에 먼저 와서 다른 분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뒤늦게 오시는 분들은 거기를 못 가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 길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효자동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되고 상업을 하고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불편함이 자꾸 생기는데요. 어쨌든 정권 초기에 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저는 시위도 많이 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진정되는 과정은 있지만 여전히 좀 이렇게 지속될 거라 봐서 청와대 측도 어떤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변호사님 실제로 저는 이제 효자동 하면 굉장히 조용하고 좀 평온했던 곳으로 저 기억이 나는 게 사실 효자동 이발사라는 영화가 나올 맞습니다. 영화도 정도로 있었죠. 역사도 있고 좀 대통령들과 인연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효자동이 지금 이제 서울에서 청와대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이제 효자동이죠. 청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발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다니면서 인연을 맺은 얘기가 저 효자동 이발소인데 저 주연도 송강호 씨였어요. 지금 그 그렇군요. 택시 운전사로 지금 천만 관계를 가고 있는. 근데 이 그러니까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 집회 시위의 그 권리도 그 기본권도 헌법에 있지만 주거의 평온 그리고 그거에 따른 행복 추구를 할 권리도 헌법에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예. 법원에서 집회 시위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 그 관할 경찰에서 이렇게 그 허가를 해줄 때 좀 그 방법을 좀 제한하면 어떤가. 인원도 제한하고 그다음에 이 시간도 뭐 야간에는 하지 말고 주간에 몇 시간만 하게 하고 좀 뭐 1인 시위라든가 최소 인원의 좀 뭐 침묵 시위 같은 뭐 그런 걸로 좀 방법을 제한하면서 저쪽만이라도 워낙 많으니까 저기 집회 시위가 그런 그 운영의 묘를 좀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했을 때, 그다음에 시장, 시장의 예. 억제와 그다음 허그를 했을 때, 이럴 때 그 상당히 반응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대통령 국민의 편에 있다, 같은 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공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셀카봉을 들고 사진 직접 찍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하는 모습과 대통령이 나로서는 똑같은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같은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그 공감을 통해서 감동을 주겠다라는 그런 정책적 의지 그리고 국정 행보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행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뭐 오늘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 추도식이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 참석했습니다. 추도사 들어보시겠습니다. 80년 전 하이도의 소녀는 청운의 뜻을 품고 설레는 가슴으로 목포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고 김대중 자서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 소년의 이름 김대중은 다음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셀카봉 든 대통령 찡찡이와 TV 시청 찡찡이가 뭔지 잠시 후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어제 100일 취임 기자회견을 했고요. 오늘은 소소한 얘기, 백악관에서 100일 동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이 관저 주변을 우리 마루 또는 토리, 찡찡이 하고 함께 이렇게 또 산책을 한다든지 찡찡이는 또 함께 TV 뉴스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시간이 좀 행복한 시간이죠. 저는 이니 별명 좋아요. 근데 이니 하니까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져서 좋고요. 뭐 수기도 제가 옛날에 그렇게 부르기도 했으니까 그것도. 네, 허 교수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생활을 공개한 셈인데 저는 참 재밌었던 부분이 사실 찡찡이가 고향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뉴스를 같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대통령이 뉴스를 볼 때 대통령이 이제 가슴 위에 딱 올라와서 앉는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됐죠. 그만큼 이 찡찡이가 애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고양이들이 보면 그렇게 애교가 많지는 않은데 이 고양이는 특별히 저렇게 애교가 많아가지고 대통령이 뉴스 보고 있을 때 대통령 옆에 가서 안겨 있으면 그렇네요. 같이 보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이 평소에 뭐 많은 뭐 TV를 시청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뭐 저녁에 퇴근해서 9시 뉴스 정도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럴 때 이제 가까이 오니까 마치 고양이도 뉴스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뉴스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좋아하는 거죠, 고양이. 예, 뭐 이니, 쑥이 뭐 이렇게 좀 뭐 화기애애합니다. 이렇게 뭐 좀 두 분이 잘 지내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인이라는 애칭이 지금 생겼어요. 뭐 끝자 이제 문재인에서 인을 그게 길게 부르면서 인이가 됐는데 이걸 그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좋아하는 애칭이라고 하고요. 그 김정숙 여사의 그 숙자 보통 경상도 분들이 그 끝자 부르지 않나요? 이름 부를 때.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예, 아마 그렇죠. 연애 때 숙이라고 부르는 게 쑥이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연애 때 불렀던 또 애칭인데 그걸 많은 국민들이 또 인터넷상에서 또 저렇게 김정수 여사를 칭한 애칭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저런 사진들을 보는 게 정말 오랜만이죠. 이제 청와대에서 소소한 일상들을 이전에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일상을 보면서 부러워했었는데 뭐 한반도에 뭐 많은 그 중차대한 일들도 있습니다만 한번 저런 사진들이 주는 그 뭐랄까 좀 뭐 릴렉스 된다 그렇죠. 그럴까요?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예. 그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역대 다른 대통령들의 별명은 좀 듣기에 거북할 만큼 좀 이렇게 험한 별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험한 별명이 있었는데 이번 대통령만은 조금 이렇게 친근하고 좀 달콤한 별명을 갖고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 국민들에게 크게 위안이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이번 주제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백성문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번 인터뷰를 보면서 대통령도 살찔 걱정을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 참 친근하다라는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전 정권에 생각해보면 우리 세월호 7시간 생각이 나잖아요. 아직도 그 7시간 동안에 대통령이 뭘 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이 지나서도 80%가 넘는 뭐 80% 좀 안 되는 여론조사도 있지만 그런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음식을 좀 단촐한 걸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대통령이다 보니까 들어가면 이제 식사가 좀 잘 나오니까 이거 많이 먹으면 살찔까 봐 걱정이 된다. 그리고 뭐 예전에는 이제 뭐 2달에 한 번 정도 이발했는데 이제는 2주에 한 번씩 전속 이발사 때문에 이제 이발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냥 서민적인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좀 친근하다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지금 국가안보적인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과정에서도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안락함이나 그런 안심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어제 취임 100일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포털에 계속 글을 검색어를 만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문재인. 거기에 대해서 본인 또 셀카봉을 들었네요.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상당히 이제 소통하겠다는 그런 입장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경험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서 가장 긍정적이고 호응이 높은 그런 행보가 뭐냐 그러면 시장에